당신의 인생 후반전, 아내 없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아내 먼저 떠나면 남편들은 의외로 이렇게 됩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가슴을 툭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 혹은 이미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공감 때문일 겁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 삶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었던 아내의 빈자리. 우리는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아니, 그 빈자리가 얼마나 거대할지조차 감히 상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겉으로는 굳건하고 강인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내라는 존재가 삶의 뿌리이자 나침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들은 단순히 슬픔을 넘어 삶의 패턴, 감정의 흐름, 심지어는 자기 정체성까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어쩌면 숨겨져 왔던 아내 없는 남편들의 솔직하고 때로는 짠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들이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깊은 심리적 변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용기와 희망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며 어쩌면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더 잘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 의외의 모습들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아내가 떠나면 남편들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건 바로 일상의 붕괴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밥은 누가 차려주나? 빨래는 누가 해주나? 청소는 누가 하나?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이 갑자기 눈앞에 거대한 산처럼 닥치죠. 평생 아내가 알아서 해줬던,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한순간에 내 몫이 되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남편들이 이 부분에서 크게 당황합니다. 밥솥에 쌀은 어떻게 넣는지, 세탁기 버튼은 뭘 눌러야 하는지, 심지어 냉장고에 뭐가 들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죠. 처음엔 내가 다 할 수 있지 하고 큰 소리 치지만 막상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해 먹어야 할지도 몰라요. 결국 배달음식이나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다가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까지 나빠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집안은 금세 엉망이 되고 고지서는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 연체되기 일쑤입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안 넘어간다는 말이 진짜였다고 많은 남편들이 뒤늦게 후회하곤 합니다. 이처럼 익숙했던 공간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면서 집은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라 거대한 숙제가 되어버립니다. 김영감님의 밥상일기. 여기 70대 김영감님 이야기가 있어요. 평생 집안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사셨던 분이죠. 아내가 떠난 후 첫 한 달은 괜찮았답니다. 동네 친구들도 위로해주고 아들, 딸이 반찬도 가져다주고. 근데 2달, 3달 지나니까 다들 자기 삶이 바쁘잖아요? 김영감님 혼자 남겨진 거예요. 처음엔 라면으로 버티다가 나중엔 편의점, 도시락이나 통조림만 먹는 날이 늘었대요. 결국 영양실조로 병원 신세까지 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좀 드셔야죠 하니까 그제야 아내가 해준 밥이 그렇게 그리울 줄은 몰랐다며 눈물을 글썽이셨다고 합니다. 밥 한 끼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은 거죠. 이 시대 노년학 연구의 권위자 박현우 교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성 노년층에게 배우자의 상실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섭니다. 특히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배우자에게 의존하던 남성들에게는 삶의 기본적인 루틴 자체가 사라지는 충격으로 다가오죠. 이는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삶의 균형이 깨지면서 우울감, 무기력증이 동반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자기 관리에 대한 의욕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밥 먹는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던 감정이죠. 말동무가 사라지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 덩그러니 남겨진 집에서 벽만 보고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친구들과 어울려도 한계가 있어요. 깊은 속마음을 터놓을 상대가 사라지면서 결국 감정적으로 고립되는 거죠. 남성들은 특히 감정 표현에 서툰 경우가 많아요. 남자가 뭘 울어? 강해야지, 이런 사회죠. 분위기 속에서 슬픔을 속으로 사귀다가 병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넘어 존재론적인 고독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배우자를 잃은 남성의 사망률과 자살률이 여성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합니다. 혼자 남겨진 듯한 고립감은 우울증으로 발전하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최 반장님의 무뚝뚝한 눈물을 소개합니다.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오셨던 최 반장님.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봤다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아내가 떠나고 나니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봐도 재미가 없고 잠자리에 누우면 옆자리가 너무 허전해서 밤새 뒤척이셨대요. 그러다 문득 아내가 생전에 늘 들려주던 잔소리가 그리워지고 아내가 즐겨 듣던 노래를 듣다가 왈칵 눈물을 쏟으셨다고. 그때는 몰랐는데 아내가 내 삶의 전부였더라고. 내 모든 짜증과 투정을 받아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하시면서요. 겉으론 멀쩡한 척했지만 속으론 매일 아내를 그리워하며 울고 계셨던 거죠. 동네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여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바로 아내의 존재였다고 합니다. 심리학 분야의 대가 김지영 교수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감정 표현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큽니다. 특히 배우자 상실과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슬픔이나 취약함을 드러내기 어려워하죠. 이는 우울증, 불안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변의 섬세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남성들에게는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해주는 것이 배우자 상실 후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과의 의미 있는 교류를 통해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많은 남성에게 남편이라는 역할은 단순히 아내의 배우자라는 의미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내가 있음으로 해서 자신이 가장이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누군가의 보호자이자 동반자라는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나고 나면 그동안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아온 남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는 말처럼 슬픔이나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 그들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결국 내면의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외로움과 무기력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떤 남성은 아내의 흔적을 지우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내가 사용하던 물건,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아내의 존재감을 느끼려 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애도 과정의 일부일 수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과거에 머무르게 되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아내라는 거울을 통해서만 자신을 보던 삶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으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하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아내와의 사별은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기존에 앓고 있던 지병을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 운동 부족, 과음이나 흡연 증가 등은 사별 후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은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의 사망률이 배우자가 있는 남성보다 무려 4.2배나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잔소리라고 생각했던 건강관리 습관들이 사실은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였음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귀찮고 약을 챙겨 먹는 것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몸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병이 깊어진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배우자의 부재는 돌봄의 공백으로 이어져 신체적 노쇠를 가속화시키기도 합니다. 아내가 떠나면 남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 관계망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이나 친목 활동에서 아내가 사회생활의 중심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없는 모임은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결국 모임 참석을 꺼리게 됩니다. 자녀들이나 친지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자녀들과의 소통을 주도하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를 챙기는 역할을 해왔다면 아내의 부재는 가족 간의 연결고리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 상대가 없어지면서 더욱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정신건강 악화의 주범이 됩니다. 물론 일부 남성들은 사별 후에도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고 깊은 속마음을 터놓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남성들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점점 더 자신만의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되고 세상과 단절된 외로운 섬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은 삶을 절망 속에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내재된 회복 탄력성을 믿어야 합니다. 아내 없는 삶은 분명히 다르겠지만 그 안에서도 새로운 의미와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의외로 아내의 빈자리가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평생 아내에게 의존했던 삶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긍정적인 변화죠.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표현하세요. 슬픔, 분노, 외로움, 죄책감 등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혼자 사귀지 말고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전문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슬픔을 제대로 애도해야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사별가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일상생활의 주도권을 되찾으세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직접 요리를 해보고 집안일을 해나가면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요리 교실에 등록하거나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 건강한 식단을 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인 건강 검진과 필요한 치료를 미루지 마세요. 셋째,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모색하세요. 취미 활동이나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지역 사회센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외출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 사장님의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으로 아내와 함께 전원 생활을 꿈꾸던 박 사장님. 아내가 먼저 떠나자 처음엔 모든 걸 놓아버리셨대요.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생전에 그렇게 배우고 싶어 했던 도예 강좌 안내를 보게 된 거죠. 아내 생각에 무작정 등록했는데 흙을 만지고 빚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고 합니다. 글의 촉감을 느끼고 작품을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잊고 지냈던 성취감을 다시 느끼게 된 거죠. 지금은 동네에서 박 도예가로 불리며 전시회도 열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세요. 아내 덕분에 새로운 길을 찾았다고 늘 감사해 하신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도예였다고 말이죠. 6번째 사례로 이 영감님의 유튜브 도전기를 소개합니다. 평생 컴퓨터는 거들떠도 안 보던 이 영감님. 아내가 떠난 후 너무 적적해서 손주들이 알려준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문득 나도 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서툰 솜씨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걸 배우면서 혼자 사는 남자들의 꿀팁 같은 채널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설펐지만 댓글로 소통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아내가 있었으면 이런 건 상상도 못했을 거야. 혼자니까 오히려 용기가 나더라고. 아내가 늘 나보고 새로운 거 좀 배우라고 했는데 이제야 듣는 것 같다 하시면서요. 구독자가 늘면서 자신감도 붙고 매일매일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내의 부재가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않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인 것 같아요. 슬픔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아내를 잃은 상실감 속에서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은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아내 먼저 떠나면 남편들은 의외로 이렇게 됩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배우자의 상실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지만 특히 남편들에게는 삶의 많은 부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일상의 사소한 것부터 감정적인 지지까지 아내의 존재가 얼마나 컸는지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더 단단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홀로 슬픔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가족, 친구,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고맙다는 진심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홀로 남겨진 남성분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지와 영감이 되어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시니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